네, 시장의 방향성이 여러분 최대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양대지수가 조정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2차 전지가 힘을 내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밴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 이번 주 밴드는 한 2,500에서 2,62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2,600을 뚫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번 주에 뭐 한국도 실적을 굉장히 많이 발표하겠지만 미국도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빅테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 실적이 나와요. 그렇죠. 특히 미국은 이번에 S&P 500 기업의 서프라이즈 비율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미국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한국도 분명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좀 올라서 뭐 코스닥 나쁘지 않고 코스피는 약간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런 해외 쪽의 실적 호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지수를 조금 더 땡겨 올릴 수 있다. 다만 그 필요 조건으로 미국 기업의 실적이 잘 나와야겠죠. 네. 무엇보다도 미국 기업의 실적을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또 방미를 하게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수요일에 열리게 되는데 이것을 앞두고 또 IRA를 비롯한 뭐 친환경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종목들은 어떻겠습니까? 네, 일단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양국 정상 간의 정상회담은 사실 대부분 실무진에서 거의 이야기가 다 됐고 그러겠죠. 그리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건데 이번 정부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신성장 4.0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방산과 관련된 우주항공, 또 원전, 해외 건설 그리고 반도체, 뭐 2차 전지, IRA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약간 미국의 이제 조금 이제 요구를 들어주고 또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조금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미국 쪽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항공이나 아니면 방산 이런 우주항공 쪽 그리고 원전 쪽은 미국하고 협력을 하면서 조금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산, 원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상회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상회담에서의 결과가 나야지 더 확실해질 텐데 지금은 이 업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원전주는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지금 날선 약간 논쟁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대만 해협을 둘러싼 이슈 때문인데 이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장에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큰 조정을 받았잖아요. 오늘도 일제히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타격은 불가피한 걸까요? 네, 일단 뭐 타격은 조금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과거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2016년도에 사드 이제 미사일 기지 설치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국 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중국의 보복이 뭐 직접적인 게 아니었지만 뭐 간접적으로 나타났었고 그때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가다가 부러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그리고 오늘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발언이 약간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안 좋았던 게 중국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 대만 이슈라든가 아니면 공산당 맞아요. 아니면 뭐 마오쩌둥 주석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가 조금 하면은 얘는 그 중국이 굉장히 급발진하는 그런 그렇죠. 재료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지금 좀 꼈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테마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조금 볼 필요는 없고 잠깐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는 게 그나마 조금 유리한 전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또 5월 초면은 일본의 골든위크도 있고 중국에서도 노동절 연휴가 길게 있기 때문에 물론 단체 관광객은 안 들어오지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미뤄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잠시 미뤄둬야 되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약간 악재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 쪽의 골든위크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 네, 일본 쪽에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항공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덜 빠질 것이고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뭐 화장품이나 의류라든가 뭐 카지노 이런 것들은 좀 쉬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또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약간 뭐 실적이 좀 부진했고 이런 가운데 2차 전지가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오고 있는 2차 전지 대표주들도 있거든요. 이번 주에는 포스코홀딩스, 뭐 삼성 SDI, LG화학 등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뭐 2차 전지주들이 힘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기업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나머지 기업들 네.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그룹과 관련해서 이미 한번 큰 폭의 시세를 냈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은 약간 반발 매수세식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의 지속 여부가 굉장히 좀 불확실합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2차 전지라는 산업의 성장이 계속된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광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수직 계열화를 이룬 뭐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여러 가지 셀이나 아니면 소재를 만들 수 있는 LG 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과 관련해서는 뭐 종목들이 에코그룹도 있고 뭐 EV 첨단 소재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변동성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약간 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된 이후의 흐름은 굉장히 기존에 많이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탄력이 약화되는 좀 숨을 고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FOMC 회의가 또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것을 앞두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PMI나 제조업 PMI나 서비스 PMI 이런 게 괜찮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5월 3일 날 있을 FMC에서는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페드워치에서는 한 80% 이상이 25bp 금리 인상을 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반면에 6월의 금리 인상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직 20% 수준밖에 안 돼서 아마도 이번에 경제 지표 그리고 미국의 물가 상황들 최근에 흘러가고 있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5월 3일 날은 금리를 올릴 텐데 그 이후에는 약간 동결적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시장이 감안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PC 물가 이런 것도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FOMC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지 않는 이슈가 된다. 우리는 25bp 인상 정도를 감안하고 그 다음에 이슈들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의 유동성 지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최근에 SVB 파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런 이슈들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FOMC의 영향권 아래는 있지만 그 영향은 실제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의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시장을 만족시키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일단 뭐 최근에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도 향후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내비쳤어요. 근데 네.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은 전방 산업, 사실 반도체에 이용되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이런 쪽에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 일부 기업들은 뭐 조금 부진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조금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아마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조금 비트하는 그런 실적을 내놓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뭐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세부적인 항목별로 또 실적 발표가 이루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심리는 어떨까요? 일단 반도체 부분 적자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나머지 부분이 잘 커버를 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향후의 가이던스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 언론에 나오기로 반도체를 비롯해서 나머지 사업부도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켜줄지 이번 확정 실적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